일본에서 딜러에 가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사람이 이번에 나온 새 차를 샀어요. 추후에 캔슬이 들어온대요. 높이가, 폭이, 무게가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는 안 들어간다네요. 이래서 일본은 캔슬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한국과 다른 일본의 주차장이라는 내용인데 이게 박간혜가 이제 일본 자동차 주차장 관련해서도 예전에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좀 이제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게 이제 일본에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일본에서 이 자동차를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일본에 차고지 증명제가 있어가지고 주차할 자리를 무조건 정해두고 차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차를 살 수가 없어요. 일본의 경차도 이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경차의 차고지 증명이 필요 없는 데는 일본의 인구 10만 명 이하 정말로 쪼매난 그런 데가 아닌 이상 일본은 차고지 증명을 해야 돼요. 일본은 차가 있는 사람은 주차장 확보가 필수라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 내에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당장에 저도 뭔가를 자동차를 바꿔보려 했는데 이놈의 주차장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제가 좀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걸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뭐 이제 계시는 분들은 뭐 지하 주차장 넣는다든지 있잖아요. 아파트 앞에 지상 주차장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뭐 아파트 살면은 뭐 있잖아. 이중 주차 때문에 아이고 그 자리 어떻게 돼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는 있을지언정 어떤 차를 못 사는 이런 차종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는 없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 주차장 때문에 여러 가지 차를 구입하는데 못 사는 차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길래?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은 이런 일본의 좀 특이한 한국과 다른 일본의 주차장 문화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본에서도 흔히 말하는 정말로 차를 좋아하고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은 그냥 속편하게 그렇죠. 아파트 들어가기보다는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주택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게 있어요. 뭐 도시에 사는 사람들. 왜? 도시는 땅값이 비싸잖아요. 주택 지을 땅이면은 맨션, 아파트 올리거나 하는 게 더 낫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진짜 도심 속에서 주택 구입해 사는 사람들은 찐부자들. 어지간해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교외로 좀 많이 벗어납니다. 그리고 주택은 사는 순간부터 뭡니까? 가치가 없어집니다. 왜? 일본은 중고주택은 반값 이하로도 안 팔리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자산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주택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뭡니까? 이런 맨션이라고 불리는 한국에서 아파트라고 하죠. 이런 이제 일반 맨션, 그 다음에 뭐 이런 타워 맨션, 고층 아파트 이런 식으로 많이 갈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오늘 얘기하는 이 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일본에서 여러분 아파트에 이런 주차장은 정말로 보기 힘들어요. 일본에서 아파트 사는데 주차장이 이런 평면이에요.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로 촌에 있거나 정말로 오래된 아파트거나. 그러네요. 네, 이 둘 중 하나예요. 오산 고급 아파트는요. 고급 아파트는 오히려 이런 주차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럴 땅을 놀릴 필요가 없거든. 예. 그리고 지하 주차장도 잘 없네요. 없죠. 정말로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본의 아파트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운행을 합니다. 자주식 입체 주차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으로 치면 그거 있잖아. 코스트코. 코스트코 주차장 가면 뭔가 한번 처음 올라가서 그 차 대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런 거를 아파트에 많이 놔둡니다, 일본은. 수도권에서도 은근히 많이 보여요. 근데 이것도 물론 여러분 비쌉니다. 제가 왜 이렇게 비싸다 이런 말 하냐면 여러분 일본은 아파트를 사더라도 임대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주차장 돈은 매달 따로 내야 돼요. 집을 본인 집이라 하더라도 있잖아요. 예, 대수마다 다 따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은 차를 갖고 있는 게 이런 유지비가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일본은 제일 많은 게 뭐냐라고 해서 아파트 주차장 예 바로 이겁니다.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아, 이런 거 정말 많이 있어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나요? 이런 메커니즘으로 움직입니다. 아까처럼 그러니까 큰 주차장은 그 만드는 비용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싸게. 그러니까 차가 내려가는 거, 지하로 내려가는 겁니다. 뺄 때는 올라가 있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런 모습 있잖아, 이게.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공간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차를 유지를 시키다 보니까 뭐 이것도 이제 차에 흔히 말하는 규격이라든지 그게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이런 기계가 무게를 오래 못 버텨요. 높이도 있잖아. 왜? 가운데 차를 대려면은 높은 차는 가운데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네. 왜냐면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의 높이라든지 무게에 제약이 걸려요. 그리고 폭도 마찬가지죠. 예, 이게 제약이 걸립니다. 이거의 발전형, 특히 일본에서 뭡니까? 이런 타워형 맨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뭐냐면은 타워 파킹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일본에서는 요즘 많이 보이는 타입이기도 해요. 아까
이거를 좀 더 돈 들여가지고 발전시킨 거예요.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차가 딱 들어가요. 그럼 안에서 이제 그 뭡니까 기계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움직여요. 이러면은 당신 칸이 왔어요. 문이 열려요. 들어가요. 문이 닫혀요. 그리고 이 차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아파트 옆에 뭡니까 이렇게 큰 빌딩을 만들어 놔가지고 주차만 하게 놔두는 거예요. 나오죠. 제한된 토지의 유효 활용. 예, 이런 게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그나마 아파트 옆에 땅이 있으면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더 뭡니까 일본 진화한 게 나옵니다. 이다음 거죠. 이런 아파트 안에다가 주차장을 만든 거예요. 타워형 맨션은 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예. 왜 뚫려 있나요? 일본에서 이제 건축법상 주거 용도의 주택은 항상 창문이랑 면이 있어요. 일조권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근데 가운데는 일조권이 보장이 안 되잖아.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여기 안에 구멍을 뚫어두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빈 공간을 유효 활용한다 이래가지고 아까 이 타워 있잖아요. 얘가 이 건물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주차장 타워가 안에 있다는 거 사실상 안에. 요즘 뭔가 좋은 아파트 만든다 하면 이렇게 같이 안에 있는 이런 아파트를 만드네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옆에 있으면 조금 없어 보이잖아요. 없어 보이시. 그리고 그 주차장 타워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온다라는 그 반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게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아파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 요게 요즘 일본의 도심에서 많이 보이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공간이 많이 없어요. 많이 못 들어갑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일본은 집을 산다 하더라도, 집을 빌린다 하더라도 그 집당 주차 한 대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수도권 신축 맨션의 주차장 설치율 과거 최저의 42.2%. 이건 주차장을 갖고 있는 집이 그나마 전체적인 아파트의 42%란 말이에요. 일본의 아파트는 건축기준법상 주차장에 의무가 없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대신 이러면 불편하니까 지자체마다 우리 지자체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는 최소한의 주차장을 설치해라 라고 정해둔 데가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의 설치 자체가 전체 42%밖에 안 되고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한 집당 하나 주차가 안 돼요. 특히 도시는 그러네요. 그렇죠. 도시는. 그러다 보니까 외곽 지역에 가면 우리 아파트는 한 가구당 그 한 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라든지 그렇게 어필을 하는 겁니다. 홍보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내가 차를 갖고 있어. 저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 근데 차에 주차장이 없대. 빈 공간이 없대. 그럼 차를 버려요? 차를 버리던지 네가 주차장 찾아야 돼 주변에. 이게 일본입니다. 자동차 무게 규격도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도요타 킨토 공식 사이트입니다. 주차장의 치수 폭 사이즈 어느 정도 필요 이래가 나오는데 5m 미만, 폭이 1850 미만, 높이는 1550 미만, 무게 2kg 미만, 2톤 미만. 이게 일반적인 규격. 이런 기계식은. 폭이 1850. 1850이요. 아반떼보다 큰 차들 주차 안 됩니다. 네. 이러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의. 일본에서는 도심에서는 차를 못 대겠는구나. 라고 이제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차비도 비싸고 제한도 많기 때문에 진짜 도쿄라든지 오사카라든지 중심가 아파트 그 살자라는 그렇죠. 분들은 포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일본은 폭, 높이, 무게를 항상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딜러에 가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사람이 이번에 나온 새 차를 샀어요. 이미 나오기 전에 광고하잖아요. 일본에서도. 야, 이거 일본에서 이제 새 차 등장, 도요타 등장해서 사람들이 미리 가서 예약을 했어. 샀어. 근데 추후에 캔슬이 들어온대요. 이게 발표 후에 보니까 차가 높이가, 폭이, 무게가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는 안 들어간다네요. 이래서 일본은 캔슬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이게 이 사이트가 누가 만든 사이트예요? 이걸 주차장 사이트가 만들었어요? 도요타 공식 사이트입니다. 나오잖아요. 이 기사에서는 구입한 차가 주차장의 사이즈에 맞지 않았다 라고 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도요타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정말 자주 있거든요. 딜러에 가면. 이미 만드는 일본 수많은 기계식 주차장을 다 바꿀 수는 없잖아, 도요타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차를 개발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일본 차 많이 팔죠. 프리우스 폭 좁아요. 캠리도 폭이 좁아요. 1840입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주차를 못하니까요. 이렇게 막아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경차를 많이 타는데 경차는 차 높이가 높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주택 주차장 혹은
따로 주차장을 이렇게 빌린다든지 있잖아요. 혹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본인이 달려서 하는 주차 이런 여기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경차를 타는데 요런 데는 경차를 보기 힘듭니다. 높이 때문에. 일본 좀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높이까지 우리 아파트 괜찮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엄청 올라가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요런 주차장이 있잖아요.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 안에. 요런 식으로 있잖아요. 저 아파트 주차장 안에 예를 들어 급을 나눠둬요. N타입은 폭이 1850, G타입은 대형차도 가능, 2m도 오케이. N타입은 무게가 1900kg 이하, G타입은 2300kg 혹은 2500kg까지. 이런 식으로 같은 아파트 주차장 안에 타입을 2개 만들어놔요. 그래 놓고 큰 차가 들어가는 거는 주차비를 더 받아요. 높이 더 높이 높은 거라든지. 높이가 높다니 무게가 무거운 거 주차되는 타워는 더 돈을 많이 받아요. 왜? 그건 대형차니까. SUV 한 대 되는 공간에 세단 2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SUV 타는 너는 세단 2대분을 내란 말이에요. 돈을 내라. 그러니까 일본 도심에서 예를 들어 뭐 SUV라든지 그런 거 이런 데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자들이. 한 달에 주차비가 50만 원, 40만 원 이상 나갑니다. 예. 예, 부자분이고 그리고 운이 있는 분이죠. 예를 들면 도심에 있는 정 아파트면 기본적으로 추첨 들어가요. 주차장. 추첨. 떨어졌다 그러면 그 차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런 이제 기계식 주차장에 저도 차를 대다 보니까 여러모로 있잖아요. 좀 골치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말로 이렇게 머리 아픈데 굳이 차를 탈까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차를 안 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별로 차에 관심을 두고 싶지 않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봤자 이거 다 돈인데. 이걸 확보를 하고 나서 뭡니까? 일본은 뭐예요? 경찰서에서 차고지 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차를 못 사는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 이 차의 무게라든지 차 크기, 길이라든지 그런 거 고민하면서 자동차 사러 가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일본은 이걸 다 확인을 하고 돈을 지불하고 증명서를 받고 나서 딜러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차 못 사요. 아반떼는 될지 모르는데 소나타 되면 안 돼요. 아웃. 소나타 아웃입니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예, K5도 아웃입니다. 한국 아파트에서 그래봐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차가 안 팔리겠죠? 난리가 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 해야 돼. 일본이 이런 점에서 좀 여러모로 있잖아요. 약간 좀 갈라파고스적인 것도 있는데, 이런 규제, 그 다음에 이런 좀 도심의 이런 주차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싫어가지고 아예 차를 안 타겠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당장 오늘 얘기를 한국으로 대입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아파트에서 여러분들, 지금 타고 계신 차가 어떤 차입니까? 선생님 제가 딱 차를 봤는데 그 차 전고 1550 넘습니까? 주차 안 됩니다. 선생님 지금 타고 계신 차 전폭이 1850mm 넘습니까? 주차 안 됩니다. 이런 기사 안 나오잖아요. 이게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난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과 다른 일본 주차장 이 정도로 일본에서 뭐 도심에서는 특히 차를 구입하기 전 단계 주차를 하기 위해 가지고 너무너무 볼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젊은 친구들은 아예 나 차 안 탈래요. 라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너무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더러워서 아파트 안 살고 뭐 주택으로 지어서 나간다. 근데 도시에는 못 나가니까 교외로 촌동네로 나가서 집 짓고 차를 대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일본의 한국과 다른 일본 주차장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정말로 오늘 얘기가 한국으로 된다면은 레알로 카오스일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얘기가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삿포로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에요. 여기는 진짜 대도시 중에서는 여기는 자동차 문화권이거든요. 홋카이도는 좀만 나가면 곰 나오니까 차 타고 다녀야지. 그리고 그치? 삿포로 주변에 아까 있잖아 입제식 주차장 그렇죠. 갖고 있는 아파트도 있으니까 나고야 아니네. 그 도쿄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아파트도 많이 있어요. 예, 역 주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도쿄를 이사 가면은 바깥에 내가 차 얘기 더 이상 안 합니다. 왜냐면은 차를 못 사는데. 렌터카 아저씨가 되네. 그렇죠. 카쉐어 이제 카시와 박카쉐어 이제 박카네가 아니라 박카쉐어링. 오늘은 이런 경차를 빌려 타봤는데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만 하겠지. 예. 왜냐면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차를 맨날 타고 다니는 사람이 모르겠지. 도쿄는 수도권은 지하철 잘 돼 있는데 한 달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 50만 원 줘가면서 주차비를 내고 싶습니까? 차를 놔두면 가격은 더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도쿄 아파트에 살면 계산기 뚜뚜뚜 하고 이러면
타고 싶을 때 택시 타는 게 아, 차라리 그 가성비 좋다고. 그러니까 그 비싼 택시가 여러분 운행이 되는 거예요. 일본 택시는 엄청 비싸다. 누가 탈까 느끼잖아. 한 달에 주차비 50만 원 주고 자동차 사고 유지시키고 세금 내고 할 돈이면은 차라리 비싼 택시 타고 말지. 그러니까 택시도 일본 사람들 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